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전장에서 인간 병사 대신 AI가 수천 개의 표적을 순식간에 분석하고 드론대가 하늘을 장악하며 적을 정밀 타격하는 모습. 과연 이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이 전장 AI를 실전 배치하며 세계를 놀라게 한 최신 소식을 중심으로 왜 미국과 일본이 긴장하고 북한이 두려워하는지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한국의 국방 AI 기술이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AI 기반 드론의 위력,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AI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 영상 하나로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한국의 전장 AI가 북한에 어떤 위협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세 단계로 나눠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전장 AI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장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전투 상황에서 표적 식별, 전략 수립, 무인 시스템 운용 등을 자동화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AI는 수초 만에 수천 개의 표적을 분석하고 드론이나 무인 차량을 통해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하죠. 이런 기술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건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증명됐습니다. 2025년 6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USI는 우크라이나의 전술 드론이 러시아군 손실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게 바로 AI와 드론의 결합이 가져온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흐름 속에서 어디에 서 있을까요? 한국은 사실 전장 AI 분야에서 다소 늦게 출발했지만 최근 몇 년간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뉴스더 AI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AI 기반 드론과 자율 무기 체계를 시범적으로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소식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 북한까지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전장 AI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민간 기업과 군사 협력을 통해 빠르게 전력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국방 AI 발전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통적인 무기 체계에 의존했지만 2020년대 들어 삼성, LG, 네이버 같은 대기업과 이노클라스 같은 AI 스타트업들이 군사 기술에 뛰어들면서 판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AI 기반 표적 식별 시스템을 개발 중이고 네이버는 드론의 자율 비행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죠. 2025년 방위사업청은 국방 AI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도입해 민간 기술을 실전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검증된 기술을 빠르게 군에 도입하는 패스트 트랙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국의 전장 AI 도약은 주변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동맹 강화의 기회로 보고 있지만 동시에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긴장하고 있죠. 2024년 5월 매일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일본의 데이터 센터를 세우며 AI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이 독자적인 AI 기술로 이 구도에 균열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일본은 한국의 AI 무기체계 발전이 자위대의 기술적 우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의 반응입니다. 북한은 이미 드론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한국의 전장 AI는 북한의 전통적인 전술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드론은 북한의 대규모 포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이를 정밀 타격할 수 있죠. 2025년 6월 뉴스더 AI는 북한이 한국의 AI 기반 무인 체계에 대해 비대칭 전력의 균형을 깨는 위협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국제적인 사례를 통해 한국의 전장 AI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에 직면해 있는지 분석해 볼게요.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저비용 드론과 AI를 결합해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견제했어요. 2025년 6월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 작전에서도 AI가 표적 식별과 경로 계획에 광범위하게 사용됐다고 해요. 이런 사례는 AI가 현대전에서 필수라는 걸 보여주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외부 지원에 의존했고
미국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제한된 예산과 인프라 속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또 다른 사례로 일본을 보죠. 일본은 2025년 봄, 방위성 산하에 AI와 드론 활용을 검토하는 30명 규모의 전담팀을 신설했어요. 일본은 중국의 패권주의를 염두에 두고 한국과 ASEAN 국가들과 협력을 모색 중이지만 동시에 한국의 전장 AI 발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일본은 슈퍼컴퓨터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지만 실전 배치 속도에서는 한국이 더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문제는 한국의 전장 AI가 가진 몇 가지 한계입니다. 첫째, 데이터 정책의 미흡함이에요. 2025년 6월 뉴스더 AI는 한국의 AI 정책이 데이터 구축과 보안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데 한국은 데이터 수집과 공유 체계가 아직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둘째, 인재 부족입니다. 서영주 포스텍 AI 대학원장은 2025년 2월 한국이 AI 인재 확보에서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고 경고했죠. 셋째, 윤리적 논란입니다. AI 기반 자율살상 무기는 민간인 피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 오작동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보고됐고 한국도 이런 리스크를 관리할 제도가 필요합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도 한국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AI 자립을 추진하며 2025년까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반면 미국은 민간 빅테크 주도로 AI 투자를 확대하고 있죠. 한국은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자원과 인프라에서 열세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글로벌 AI 투자의 62%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이고 한국은 10위권에 머물렀어요. 이런 격차는 한국이 기술 주도권을 잡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전장 AI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략은 민군 협력 강화입니다. 삼성, LG, 네이버 같은 민간 기업의 기술을 군사 분야에 빠르게 접목하려면 방위사업청의 국방 AI 샌드박스를 확대하고 민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민간 스타트업과 군이 협력해 드론과 AI 기술을 빠르게 전력화했죠. 한국도 비슷한 모델을 도입해 이노크라스 같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와 인재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부는 AI 학습용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 민간과 군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해요. 또한 4대 과기원의 지노코어 연구단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AI 융합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미국의 DARPA처럼 장기적인 R&D 투자를 통해 인재와 기술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도 필요하죠. 세 번째는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입니다. AI 기반 무기는 강력하지만 민간인 피해와 책임 소재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한국은 2인 승인 체계 같은 인간 개입 장치를 도입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AI 무기의 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AI 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 규범을 논의 중인데 한국도 적극 참여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전망은 밝습니다. 한국이 민군 협력과 데이터 인프라를 강화한다면 2030년까지 전장 AI에서 글로벌 선두권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는데 AI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직, 제도, 인재가 모두 뒷받침되어야 하죠. 2025년 6월 뉴스더 AI는 한국이 단순 기술 보유국을 넘어 실질적인 AI 전력 운용국가로 도약하려면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의 전장 AI 실전 배치가 왜 미국과 일본을 긴장하게 하고 북한이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한국은 이제 AI 전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장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인재, 윤리적 문제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보,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지 아니면 뒤처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한국의 전장 AI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